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티브 예병군입니다. 오늘 시장이 뭐 그냥 좀 소소하죠. 금요일 시장인데,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2%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좀 부진하다. 그러니까 시총 1위주가 지금 2% 이상 오르는데 지수는 보합 근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종목들의 체감 지수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증시에 지금 체력이 약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의 불안 요소가 아직 상존하고 있다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 요소의 상존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시 자금이 넉넉치 않다. 지금 뭐냐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증시 자금에 투입하는 것을 조금은 꺼려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상 시기니까 가만히 둬도 은행에 맡겨서나 이자를 받아도 충분히 이익률이 나오는데 왜 불안하게 주식에 투자하냐. 그러니까 약간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시 자금이 넉넉지 못한 이유예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일부 자금들이 이동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금이 넉넉치 않으니까 결국은 어느 쪽으로만 몰리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몰려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두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서 어느 한 종목에 몰려갖고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약간은 나쁜 현상. 현물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종목,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건드려서 지수는 방어를 하되 다른 종목군을 오히려 매도를 해서 그걸 사는, 그러니까 집중으로 투자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의 체감지수가 좋지 못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위험요소 상존의 부분은 뭐냐.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게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최고치 나왔죠. 그리고 나서 꺾였어요. 왜? 지금 뭐 유가도 떨어졌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단기적 우려로 끝나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뭐냐,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제 보니까 1320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줘야 돼. 그죠? 그러면서 환율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앨런 연준 전 의장이죠. 파월 의장 전에 앨런이 방문할 때 우리가 정부에서 충분히 통화 수합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환율을 안정화시켜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발 기대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너무 지금 높아, 환율이. 요 불안 요소 상승 때문에 증시 자금들이 넉넉치 못한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종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일단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빠진 종목이 있어요. 요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웰바이오텍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자,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M&A가 돼야 된다. 이 M&A가 돼야 결국은 이 웰바이오텍 주가가 건전하게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M&A가 되려면 아직까지 뭐 이게 허들이 좀 있어요. 그 딜이 아직 최근에 딜이 진행되다가 딜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미 한번 내다 팔려고 마음먹은 데다가 두 번째, 웰바이오텍을 팔아야 BYD가 3부 토건을 인수를 하죠. BYD 이게 건설사죠. 근데 토건회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토건회사를 하나 가지게 되면 완벽한 종건, 종합건설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래서 BYD는 3부 토건을 반드시 인수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웰바이오텍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딜은 이번이 깨졌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 안 한다가 아니에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고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기다려보자고. 이 구간에서 빠져보이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그죠?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우수 AMS도 살펴봅시다. 우수 AMS는 지금 UAM
UAM, 우수 AMS가 무슨 UAM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사 나왔죠? 내 말이 맞았잖아, 봐. UAM 국책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어디하고? 카이랑. 근데 우수 AMS는 그럼 거기서 뭘 만드냐? 이 프로펠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으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게가 똑같은 4개의 프로펠러,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만드는 거를 우수 AMS가 합니다. 누구랑? 카이랑. 아시겠죠? 한국항공우주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오르지도 않았어. 근데 이거는 국책사업자 선정이 된 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날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관점에서 보자고요. 자,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빠졌죠. 근데 이거는 큰 흐름상에서 상승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입니다. 그 건전한 조정을 너무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항공우주 미래 확실하고, 그죠? 효용가치 확실하고, 시성, 지금 UAM만큼 시성이 좋은 게 어디 있어? 다들 관심인데 내일도 여의도에 있습니까? UAM 엑스포, UAM 박람회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지금 케일럼의 마이클 권 대표이사님하고 오늘 아침 10시 비행기로 영국으로 갔어요. 왜? 에어쇼 때문에. 이것도 UAM하고 관련이 있죠. 아시겠죠? 자,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 한국항공우주 케일럼, 자, 나쁠 게 없죠. 우수 AMS 역시 마찬가지. 미래성 확실하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달려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참,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한창바이오텍. 내가 이 때려주기도 얼마 간다 그랬어요? 3,000원 간다 그랬죠? 이제 2,000원 넘어섰어요. 얼마 남았어요? 이제 1,000원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창바이오텍은 한주케미칼 이런 회사의 자금들이 넉넉해지면 사업성이 굉장히 있어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창바이오텍을 한창의 IFRS 연결 재무제표로 잡으려면 한창바이오텍 지분을 지금 15%밖에 안 되잖아, 한창이. 그러니까 이 15%를 10% 더 늘려야 돼요. 장내 매수를 해서라도. 아시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 관점을, 어디까지? 3,000원까지는 긍정적 관점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은 이제 여기서 제가 V자형 반등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V자형 반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고, 두 번째는 그 급락의 사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물가 지수를 잡으려는 아직까지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지는 못해요. 그럼 횡보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즉 낙관론으로 펼칠 필요는 없는데, 더더욱이 비관론은, 이 구간에서 비관론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시황 종목 여기 딱 끝!